저는 그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주 강하게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 발언 감정가 확인합니다. 1억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어쨌든 두 분 다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난 총선에 기탁금이 1,500만 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비 경선에 참가할 네. 때 기탁금이 또 1,500만 원.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4천, 본선 4천. 해서 최근에 선거에 나가셔서 예, 성과 없이 1억 1천만 원 지금 적자를 보셨거든요. 나경원 후보요? 예, 나경원 후보. 너무 아직 결론이 안 너무 났습니다.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일단 돈을 쓴 거니까요. 이게 이제 돈을 썼다. 여의도에 있는 중요한 병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난가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난가? 이게 들으면 여기 진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할 사람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나경원 후보께서 제 선거 중에 한두 개 집중해서 내가 시대 정신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선거마다 난가를 하시다가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지 죄송한데 않나.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마이너스 100만 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모욕감을 줬다 그러면요, 우리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욕감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 듣고도 모욕감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인생 최대의 모욕감을 받았다고 이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하는 게 사실 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친일 논란 일으키다든지 그래서 뭐 생긴 별명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더 모욕감이라는 거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가 저에 대한 미움 때문인가 약간 그 섬찟한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나경원 후보 입장이 돼 보면 네. 이제 같은 당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선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더 서운하고 더 상처가 크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항상 받아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그 선배들이랑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거기 때문에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맞기 전엔 때리지 않는다. 아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뭐 유승민계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먼저 개시한 쪽은 나경원 후보 쪽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다. 망상이 막말이라고 하니까 막말 같아 보이는 거지. 저희가 과대망상 이런 용어를 막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오히려 저는 후배인데 후배한테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막말 프레임 모으는 것 자체가 아니 진짜 아무리 선거라도 그렇지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건 윤석열 배제로. 이거는 근데 왜 나경원 후보 쪽에서 꺼내 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준석 후보 앞에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이 젊은 사람 공격할 다른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걸 잘못한다고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준석은 혼자 못할 것이고 그 뒤에 김종인이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김종인이 전화해서 준석 씨 그거 안 돼. 저기 윤석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들을 것이다라는 수많은 전제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주체로서 뭔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크롱도 30대 때 악마르슈를 창당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 본인도 30대 판사로서 사법적인 권력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30대에게 그럴 힘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부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약간 그 김 대변인 이야기 하는 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인 SNS에 김종인 전 위원장 더 이상 우리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또 네.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뭐 선거 때니까 이해 좀 하시라고 문자 보냈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뭐지? 이런 생각 약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여기서 폭로를 하나 하자면요. 풍로. 네.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이 거대한 삼각 카르텔을 언급하셨는데 네. 예. 김종인과 유승민은 서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둘이 만났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고요. 이게 원래 여의도 바닥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네. 서로 둘이 좋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학풍이 다릅니까? 서로 다 상대가 얘기하는 얘기가 약간 사짜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경제학 하시는 분들끼리 둘이 뭉쳐서 밥 먹는 것도 잘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 대표도 그걸 아실 텐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제가 항상 제기하는 의혹이 이거잖아요. 이 거대 카르텔이 만약 동작하려면은 뭐 지시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대장이 있고 거기서 그렇죠. 오더를 내리면은 누가 받들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극명하게 갈린 케이스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번에 나경원 대표께서 2월 26일 날 유승민 의원한테 가서 지지 요청을 했고 유승민 의원은 화답해서 나경원 지지를 했고 예. 저는 그 시간에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이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길래 이 조직은 정작 그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따로 움직였냐. 알겠습니다. 거기다 예? 그 와중에 또 그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나경원 양쪽 다 디스하고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조직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지율 얘기를 좀 또 해볼게요.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여전히 아주 공고합니다. 40%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1위 41.3, 2위 나경원 20.6, 3위 주호영 9.7. 자, 이제 오늘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제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례적으로 높았고 실제로 원래 저희가 최종 투표율이 25% 이렇게 되는데 4일 투표 중에 첫날 투표인데 25.8%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저는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거 결과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이 점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굉장히 뭐 탄핵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네.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의 진출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오명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대구 연설에서 그런 게 아니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들은 거기에 부응하는 수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당원 투표에서도 만약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보수 개혁의 중심이 대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당심하고 민심 이거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예.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 별 변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 변수가 없어요? 일단 앞으로? 이 방송에서도 뭐 매섭게 하겠다고 그러고 바로 이준석 40일, 나경원 20.6을 아니 그 불러버리는. 팩트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팩트니까. 지지율이고. 팩트인데 어떻게 해요? 당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심이 다를 수 있지 않은 게 당심은 달라요. 당심이 대의원 10,000명의 이 책임당원 32만 명인데 네. 32만 명 중에 25%가 오늘 투표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명령받고 투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론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당원들은 원래 이런 정도 되면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여론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 우리 당이 골수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당대표 선거에서 변수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했던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저 선언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작동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씨가 그 순간에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당원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는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 탄핵에 대해서 대구에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또 밝히고 오늘 토론에서도 또 정확하게 밝혔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전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소 소신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제가 항상 하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영입한 인사고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 그 영입이 없었으면은 저는 어디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 원래 직업대로.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해준 거니까 감사하고요. 다만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력에 대해 가지고 다소 제가 봤을 때는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온 거죠. 그 정권에서. 네. 그래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뭐 형사재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좀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었다. 근데 이게 뭐 트렌드라 그러면 엄격해지는 게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그런 수사가 있었으면은 엄격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 간단하면서 복잡한 논리를 제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뭐 본인이 동의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당대표 할 수 있어라고 만약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네. 탄핵 경향 건넌 거죠. Stay